안녕하세요. 예니의 미래미국 주식 예미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파이 웹 3.0 ETF가 나와서 일단 그 소파이에 대한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일단 웹 3.0 시대에 대한 이야기 그거를 제가 작년에 이제 그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미뤄놨기 때문에 지금 이번 기회에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웹 3.0을 그 영상 많이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시거나 뭐 실제 사용해 가지고 이게 이제 무엇인지를 잘 자세히 아시는 분들은 이제 중간 정도로 넘어가시면 그 뒤에 이제 제가 그 개인적으로 판단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일단 웹은 지금 첫 세대 1.0은 이제 인터넷 그냥 기능만 있는 익스플로러나 야후, 넷스케이프 같은 거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웹 2.0이 지금 이제 제가 올리고 있는 뭐 그 유튜버라든지 뭐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기능을 하는 것들, 그러니까 중앙에서 이제 그거를 컨트롤하는 중앙 집중화된 게 있고 사용자들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소비해서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소비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금액들이 그 콘텐츠를 생성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돈이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아쉬운 점들이 좀 많이 있는 게 그 사실이죠. 웹 3.0은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탈중앙화된 인터넷. 그러니까 저 중앙에서 기업이 컨트롤이나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직접 생성 소비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도 보상 체계들이 다 이제 사용자에게 대부분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플랫폼은 말 그대로 장소만 제공하는 것. 그래서 나머지는 다 자동화되기 때문에 웹 3.0 시대라고 하는 것들인데, 일단 이 웹 3.0 자체는 현재는 뭐 암호화폐, NFT, 뭐 메타버스 관련으로 또 확정될 거지만 그거는 이제 그 뒤의 얘기인데 다른 쪽으로 더 어느 쪽으로 또 발전을 할지는 아직 예상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먼저 예시를 한번 드려보면 스팀이라는 그 코인이에요. 게임하는 STAM 말고 STEM.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더 이루어졌냐면은 그 스팀잇이라는 그 웹 3.0 플랫폼이 있거든요. 거기 안에서 스팀 코인이 이제 파워를 의미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보상 체계는 스팀과 스팀 코인 중에서 SBD라고 스팀 달러라고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이제 그 달러에 연동하는 그러니까 스테이블 시킨 코인이었는데 현재는 지금 SBD가 아니라 그 트론이 그 이거를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TRX로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쓰고 있던 걸 보여드리면 스팀이 원래 이제 제 계정이거든요. 아주 그 한 2017년이니까 벌써 한 5년 정도 됐네요, 대략. 5년 조금 안 됐는데 요때 뭐 그때 한 뭐 돈 10만 원도 안 됐을 거예요. 그걸 투자해 가지고 이거 스팀이랑 코인을 자체 그 투자해 가지고 쓰는 거는 거래소에 있었고 여기는 이제 글 쓰기 위해서 이제 소액만 여기다 넣어서 이게 파워거든요. 스팀 파워가 있어야지만 그 파워에 의해서 저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틀려져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드리면 어떤 게 있냐면 제 사람들 보면은 잠시만요. 여기,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이제 직접 올린 글들이 아니라 유명한 진짜 쟁쟁한 작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흥행하는 당시에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은 이제 유명한 작가의 글을 들어가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이 사토시 이 사람도 이제 그 엄청 유명한 분이었는데 이렇게 쭉 글을 올리면 코인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여기가 성지였거든요. 스팀잇이. 그래서 이분 글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일부 뭐 이득도 조금 보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보팅이라고 해가지고 좋아요 싫어요를 하는 거예요. 요 화살표 위로 하면 좋아요를 하면 제 그 파워 그 스팀의 양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 이제 돈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예를 보면 56명이 보팅을 했죠. 이렇게 여기에 제 거는 아주 저 밑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좋아요를 하면은 그 일정 비율의 그 소득이 이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 고래라고 해서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 만약에 뭐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아요 한 번 누르면은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막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요.
저같이 이렇게 아까 아주 작은 미비한 사람들을 하면은 뭐 몇 원, 몇십 원 뭐 요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트가 망한 이유는 솔직히 그 스팀 코인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때가 있었거든요. 뭐 몇 만 원대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올라갔을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이런 블로그 형식의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올리는 것들이 당연히 이제 도움이 되면 많이 돈을 벌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돈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제 악용하는 거죠. 연합 같은 거를 만들어서 돈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보팅을 해주고, 그럼 말 그대로 이거는 그 저 뭐야 코인에 대한 그런 블로그 형식보다 그냥 돈 먹고 돈 먹기 서로 그냥 주고받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한번 봐볼까요? 요새 마찬가지일 거예요.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보상이 이제 금액, 이게 실제 달러는 아닌데 스팀 이제 보상받는 그 금액 비율이니까 어쨌든 뭐 이건 1점 몇 달러 뭐 이러면 거의 뭐 보상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내용은 좋은 내용인데, 보면은 볼까요? 139달러 엄청 높죠. 요거 내용 한번 볼까요? 네, 이런 거예요. 예, 아무 내용 없이 꽃이 피었네요 이러는데, 보팅이 아마 요거 보면은 요 사람들이 이 사람 글에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올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그 스팀 코인 자체가 이제 뭐 거의 뭐 코인은 아직 존재하긴 하지만 댄이라는 사람이 이제 EOS 만들어 가면서 떠나면서 그 중앙에서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고래들끼리 싸움에다가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거의 망하다시피 금액은 이제 초창기 금액으로 다시 내려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웹 3.0 자체가 이거는 진짜 순수 그 다 만들어진 게, 이 글 올리고 이런 게 일반 블로그보다 살짝 속도가 처음에 좀 늦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하나가 다 그 저 블록체인에 올라가서 이 그 작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뭐 그 번복도 안 되고, 수정은 됐는데 이거를 지우거나 이러는 게 그냥 가리기 형식밖에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결국은 웹 3.0이라는 게 그 코인이 해킹이 안 되는 한 이러한 블로그들이라든지 이런 게 역사상 계속 남는 거예요. 블록체인상에 계속 올라가 가지고 같이 그 내용들이 그 평생 가도록 이렇게 계속 남아 있는 것들인데, 어쨌든 지금 이런 코인 형식인 그 플랫폼들이 지금 과연 살아남을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뭐 노력하고 그런 코인이나 그 웹 3.0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중앙 집중적이 약간 필요하긴 해요. 사람들이 이제 그 서로 돈만 찾고서 이렇게 저 뭐야 싸우다 보니까 자정작용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댄이 여기서 만들었을 때도 처음에는 그걸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업보팅, 다운보팅 서로 싸우면서 이제 그 점점 그 정의가 이겨가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지금 뭐 다 지쳐가지고 그거를 포기하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고래, 자정작용, 완전한 탈중앙화, 그러니까 중앙에서 개입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망한 거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파이가 이제 이런 웹 3.0 ETF라고 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좀 내용은 짬뽕인 것 같아요. 보면은 소파이의 이제 네 가지 이제 그 주제가 웹 3.0 ETF예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뭐 이거는 AI 이용한 거, 뭐 엔비디아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 테고요. 블록체인 기술은 코인. 코인베이스가 지금 코인 거래만 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그 암호화폐 개발자들의 옛날 그 성지였던 그 깃허브라고 있거든요. 요런 것처럼 이제 기술 관련자들 이용하는 툴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그 본격적으로 지금 코인베이스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스퀘어, 위메이드, 카카오게임즈, 컴투스. 국내 기업들 제가 넣은 거는 그 뒤에 이제 그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게 블록체인 기술 기업들이 있고, 메타버스는 뭐 AMD나 다 아시다시피 뭐 유니티,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NFT 및 토큰화는 그 GME가 요번에 이거 좀 이거 뭐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세요. GME도 요거 NFT도 관련돼 가지고 그 사업을 하거든요. 그리고 페이스북, 스퀘어, 위메이드 등
뭐 저는 솔직히 이런 기업들보다 NFT 관련돼서는 당연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오픈시 자체가 최고거든요. 현재는 NFT 관련해서 그 거래소가. 그래서 저도 요거를 사고 싶긴 한데 요것도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두나무, 우리나라에서 두나무도 지금 현재 업비트가 국내 아마 1위일 것 같은데 요새 제가 코인을 잘 안 봐서 어쨌든 두나무가 지금 장외 거래가 되기는 해요. 상장은 안 돼 있고 어쨌든 그 장외 거래에서 살려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이게 적당한가가 판단이 안 돼서 요거는 아직 좀 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파에서 말하는 요 네 가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 나온 것들이 그 시가총액이 미화 1억 달러 이상이고 그 일평균 거래량이 100만 달러 이상 이런 것들이 국내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여기서 근데 아예 꼭 집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 펀드의 투자에는 중소기업 및 대기업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해외 지분증권에 대한 본 펀드의 투자는 선진신흥과 신흥시장, 주로 한국, 항상 한국이 꽤 많이 왜냐면 NFT 시장이 우리나라가 좀 핫하고 많이 이렇게 게임사나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꽤 많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그 이런 부분 때문이거든요. 근데 일단 웹 3.0에 대해서는 좀 약간 부정적인 게 아까 그 코인 자체의 웹 3.0들도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 일반 기업들도 일단 오픈시라는 그 어마어마한 기업이 상장을 하려고 했었죠. 최초에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뭐 애시튼 거처가 그 이거 유명한 배우잖아요. 키 큰 사람. 예, 이 사람들 포함해서 이제 그 조달 금액을 조달했었고 그 사장 CEO가 이제 로버츠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블룸버그에서 이게 IPO를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도 나왔었는데 결론은 IPO 때에서 이제 그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반발을 해서 NFT 시장은 오픈시 IPO 계획을 거부했습니다. 이게 이제 좀 그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이 내용들이 보면은 사용자가 이제 기본 금융, 그러니까 IPO를 해가지고 다시 이게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주식으로 상장이 되면 기존 그 벤처 자본가들이 이제 항상 가져가는 돈이 클 수밖에 없는 게 주식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코인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커뮤니티 중심의 분권화된 그 플랫폼을 원하는 것이라서 그거에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그 로버츠가 포기했죠. 단기적인 포기인지 아직 장기인지는 뭐 알 수가 없지만 IPO 계획을 하고 있지 않지만 IPO가 발생되면 뭐 이렇게 하라고 지금 한 발 빠진 모습을 보여줘요. 예. 그래서 웹 3.0에 대한 거는 지금 현존하는 거는 그 암호화폐로 된 것들밖에 없지만 만약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 제가 모를 수도 있는 게 있을 테니까요. 그런 게 있다면 웹 3.0 그러니까 분권화된 게 아니라 중앙 집중을 일부는 그 시킨 좀 인위적인 그 웹 3.0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2.5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5든 3.0이든 3.5든 뭐 새로운 것들이 또 만들어지던 어쨌든 이 웹 3.0이라는 것 자체가 현재 기술력으로는 이제 그 코인이 해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으로 이제 웹 3.0 비슷한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이게 또 상장이 된다면 그게 어떤 주식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끼칠까를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뭐 어디 한 그 기업에서 이걸 대표적으로 좀 만들어서 코인이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 좀 잘 만들어서 이게 대세가 된다 만약에 그런 날이 온다면 이게 알다시피 암호화폐를 만들어지니까 해킹이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그 쓰고 있던 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보안 관련주들은 어떻게 될까요? 영향이 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또 깊이 좀 생각해 보면 암호화폐가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거까지 설명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일단은 그 채굴 그러니까 지금 뭐 CPU라든지 뭐 그런 GPU를 이용해 가지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이렇게 채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게 이제 향후 점점 이더리움은 지금 이미 이걸 같이 이제 POS 방식으로 그다음에 마스터노드 방식으로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요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코인 생태계가.
그렇게 되면 POS 방식, 지분 증명 방식이라든지 마스터노드, 요거는 이제 서버에 이제 큰 그 만약에 뭐 10명의 그 고래 사용자가 있다 한다면 그 사람들이 서버에서 돌려가지고 그거를 그 체인을 유지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점점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이 좀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요? 뭐 엔비디아나 오라클 같은 것들이 있겠죠. 뭐 그런 것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지금 또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 부분이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양자 컴퓨터가 발전을 한다면 코인이 지금 해킹이 안 돼서 안전하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쓰는 건데, 제2의 화폐라고. 근데 생각보다 뭐 IONQ나 뭐 다른 기타 뭐 중국 그 여러 나라들이 엄청나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만약에 현실화 된다면은 아마 위험하지 않을까요? 예, 근데 뭐 그게 만약에 진짜 해킹을 하려고 양자 컴퓨터를 개발을 된 상태에서 그걸 쓴다면 이거는 뭐 암호화폐만의 문제가 아니죠. 기존의 무슨 그 다른 사이버 보안주들도 아마 크게 흔들릴 수가 있는 내용이니까 요거는 차차 생각을 해봐야 될 내용이고, 그래서 소파이는 일단 이 ETF는 어떤 거냐면 일단 뭐 지금까지 소파이가 내놓은 그 저 ETF들이 꽤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보면은 SFYF는 지금 시가총액이 요 정도 돼요. 19.92밀리언. 하나 200억 원대.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큰 게 요거더라고요. SFY. 이게 그 뭐 약간 QQQ 비슷한 게 500개의 기업 가지고 하는 거던데, 요게 가장 큰 것만 해도 하나로 400억 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소파이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ETF들을 다 합쳐도 1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미미하죠. QQQ만 보더라도 넘사벽이긴 하지만 어쨌든 200조가 넘어가는 규모고요. ARK 시리즈 중에서 좀 많은 것 자체가 뭐 10조대, 좀 적은 거 정도가 3조대. 그러니까 소파이 ETF 자체가 큰 포지션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열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성장주 그 중에서 소파이에 대한 그 생각을 좀 정리를 하면, 일단 우선 현재 펀더멘탈의 변화가 있죠, 당연히. 예, 뭐 기업의 성장이 아주 좌지우지되는 중요한 펀더멘탈의 변화가 학자금 대출 유예 때문에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기적인 펀더멘탈 변화이지, 이게 뭐 올해 말에서 내년이면 끝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이지는 않는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까? 이는 아마 그 기업 분석의 깊이가 좀 얕거나 혹은 목표가 짧거나 그런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일단 펀더멘털 변화가 이것뿐인가요? 아니죠. 그 최근에 이제 뱅크 차터를 지금 그 획득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아마도 곧 생기겠지만 그 옵션 거래, 뭐 이거 이전 영상에 제가 다룬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 일단 단기를 목적으로 한 사람들은 뭐 그 제쳐 두더라도 2년에서 5년 이상 혹은 그 이상 저처럼 보유할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이제 뭐 몇 배에서 10배고 이상인 목표들이 있을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과거에 이제 그런 10배거 이상을 찍은 종목들의 과거를 한번 좀 살펴보면, 우선 뭐 테슬라 다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03년도에 이제 만들어져서 그때 이제 좀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일론이 이제 그 요 2011년 이전에 그 저 주식 상장하기 전에 자금을 어디서든 얻으려고 해도 그 좀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죠. 실제 이때 파산 위험이 있었죠. 어쨌든 어떻게 잘 넘겨서 상장을 했지만 5달러 아래로 상장이 이제 유지가 당분간 됐었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지만, 아마존 역시도 이거 아마존이 지금의 형국하고 제일 비슷한 위치를 좀 겪었기 때문에 이게 예시가 좋은 것 같아요. 아마존 지금의 가격이야 이렇지만 과거에 2000년 이전부터 이제 상장을 했을 때는 4달러, 5달러였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좀 확대해서 보면, 예. 2000년 이전에 이제 그 붐이 있었잖아요. 버블. 그때 이제 뭐 4달러에서 86달러 그까지 찍었었네요. 그리고 다시 이제 10몇 달러, 5달러로 내려가고, 이 역시도 이제 저 뭐야, 잠시만요. 예. 계속 굴곡이 있으면서 10달러 아래로 내려간 적이 계속 있었어요. 예.
어쨌든 지금 소파이도 마찬가지로 지금이 위기는 맞습니다. 위기는 맞는데 장기적이지 않은 위기니까 제 생각은 1분기, 2분기 어닝, 뭐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던 내용이긴 하지만 그 어닝에서 지금 이 학자금 부분이 축소될 거는 누구나 지금 다 짐작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뱅크 차트나 옵션 부분이 이제 생긴다면 그 부분이 어떤 성장을 이루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 자체의 성장률 나머지들이 그 좀 학자금 외에도 만약에 그저 그렇다. 그러면 그때는 저도 과감없이 이거를 뭐 손절을 하거나 비중을 좀 줄이거나 할 수 있겠죠. 얘네한테 양도를 했다고 하더라도요. 어쨌든 그거는 지켜봐야 될 일이고 제 개인적인 목표는 그 소파의 처음 영상에서도 다뤘듯이 저는 한 목표가 한 5년 이후에서 이제 10년 정도 됐을 때 얘네한테 양도를 하고 난 다음에 목표가 200불 정도가 목표거든요. 그때도 이제 상황을 보고서 이거를 뭐 일부 양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 중간에 당연히 지금 현재 위기 상황과 틀린 펀더멘탈의 변화가 있는지는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든 그 시기가 돼서 만약에 200불이라면 초보자들이 잘 좀 계산을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지금 뭐 10달러, 5달러, 뭐 8달러, 15달러, 20달러 계속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아주 미래에 이제 200불이 됐다고 치면 아까 아마존처럼 여기서 초반에 이제 5달러에 뭐 10달러에 산 사람들이 지금 10배거 이상이잖아요. 예. 최고 3천 몇백, 3천 몇백 불까지 찍었었으니까 요때 1%만 올라도 이 사람들은 그 자본금 대비 더 훨씬 큰 돈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리효과가 이제 그렇게 크게 나타나는 건데 소파이만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10년 즈음에서 200달러를 찍었다. 그때 10%만 올라도 20달러예요. 뭐 1%만 올라도 2달러니까 지금 만약에 10달러로 이렇게 저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서 10달러에서 2달러면은 20%가 오르내리는 거거든요. 1%만 그 10년 뒤에 그 움직이더라도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때 당시에쯤에는 성장이 어느 정도 멎어 갈 때쯤이니까 은행 관련주이다 보니까 배당도 있을 거고요. 그때 만약에 한 1.5% 정도만 배당이 있어도 3달러, 지금 가격의 3, 40%가 매년 배당으로 나올 수가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미국에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가 또 뭘까요? 성장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간다면, 예, 또 그 다음에 하는 것들이 큰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을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가 미국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성장주 자체의 위험, 그 다음에 펀더멘탈 변화는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되지만 그렇다고 아주 큰 진짜 망할 위기가 아닌 이상은 계속 지켜보고 함께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